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 살리기가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우리나라가 온 세계가 칭송하듯이 짧은 시간 내에 발전한 나라입니다. 민주주의도 이루었고 경제 번영도 이루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 경제가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 최근 들어서 유독 더 경제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명백히 100억 원대 뇌물수수 피해자가 되어서 포토라인에 섰고 현재 검찰 조사가 또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사회부 김예빈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오늘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상황을 조목조목 살펴볼 키워드를 준비했잖아요.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10만 달러만 받았다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인정한 첫 번째인데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김희중 전 부속실장을 통해서 건넨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이 돈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다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이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에 대해서만 인정을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가 지금까지 총 17억 5천만 원인데 네. 그중에 약 1억 원에 대해서만 인정을 한 겁니다. 예. 왜 하필 이 돈에 대해서만 인정을 했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데요. 그렇죠. 검찰은 이미 김 전 실장에게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먼저 미국 순방 전인 2011년 10월에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김윤옥 여사를 수행하는 여성 행정관에게 이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건데요. 김윤옥 여사가 수사선상에 오르는 상황을 차단하려고 이 전 대통령이 이런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돈의 이제 출처를 밝혔는지가 이제 관심인데 일단 보면 여사를 수행하는 여성 행정관한테 갔고 본인이 받았다면 이 여성 행정관으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아서 썼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을 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예. 나란 일, 공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 정도로만 언급을 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대북 공작금에 사용했다 이 정도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검찰이 용처를 계속해서 추궁하자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돈의 용처랑은 관계가 없이 이 돈이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돈이기 때문에 불법 자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북 자금이라고 하면 대북 공작금이라고 하면 국정원에서 그냥 바로 집행하면 될 것을 왜 저게 이명박 전 대통령 또 청와대에서 해외 순방 갈 때 돈이 건너갔다가 다시 그게 대북 공작금으로 쓰였는지 이 부분이 좀 해명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전 대통령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이 부분을 좀 알아봤고 또 이제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된 돈이 또 있다면서요. 그건 어떤 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최근에 김윤옥 여사에게서도 불법 자금이 김윤옥 여사에게 건너간 정황도 포착을 했는데요.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 사흘 전에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를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진술을 확보한 건데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넨 불법 자금이 있습니다. 22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된 8억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4억 원 중의 일부가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겁니다. 예.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김 여사가 받은 게 맞는지 소환 조사 때 물었는데요. 예. 이 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돈을 전달한 사람은 이제 이상주 사위로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팔성 전 회장이 건넸다는 그 돈은 그러면 이팔성 전 회장 개인 돈입니까? 아니면 무슨 돈입니까? 네, 이팔성 전 회장이 건넨 자금 상당액은 성동조선 자금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성동조선은 2008년에 경영 위기를 겪고 2010년 워크아웃에 들어갔는데요. 국제은행인 수출입은행이 거액을 투입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위한 로비 자금으로 이팔성 전 회장이 돈을 받아서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넸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전 대통령의 진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측근들의 그런 혐의뿐만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혐의에서도 대부분 뭔가 아예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예 거리를 두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김윤옥 여사에 대한 질문 외에도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불리한 질문을 할 때마다 알지 못한다, 또 보고받지 못했다 이런 태도로 일관을 했습니다.
김백준 전 기획관 등 측근들의 진술에 대해서는 처벌을 경감받기 위해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허위 진술. 네, 그렇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그 전에는 나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달라 이러면서 측근들을 감싸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태도와는 지금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먼저 지난 기자회견 영상 한번 보시죠. 저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 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달라 하는 것이 저의 오늘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나에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했는데 정작 검찰 조사에 가서는 나는 다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결국은 뭐 증거를 가져와 봐라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불리한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자 측근들의 책임으로 전부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김 기자. 이번에 두 번째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67억 원은 형한테 빌렸다입니다. 형이요? 어떤 형이요? 네,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인데요. 예. 검찰은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중 67억 원이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자택을 건축하는 대금으로 사용됐다는 증거를 예. 이 전 대통령 조사를 할 때 제시를 했습니다. 예. 이 전 대통령은 큰형에게서 빌린 돈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도 차용증을 썼지만 찾지는 못했고 이자는 주지 않았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아무리 형제 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67억 원이 전달된 과정을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67억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이제 이상은 회장도 앞서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 이상은 회장은 이 67억 원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빌려준 게 맞다 이렇게 진술을 했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상은 네.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전혀 다른 진술을 했는데요. 예. 이 전 대통령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의 마지막 기로에 서게 된 건데요. 이 형제가 서로 엇갈린 진술을 한 겁니다. 그렇네요.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일부가 다스로 흘러들어갔기 때문에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군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인데요. 이 전 대통령이 땅 매각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만큼 도곡동 땅이랑 다스 실제 주인이라는 거를 이런 결론을 도출하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나 또 일부 보수당에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정치 보복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모두 자유한국당 계열의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들이었습니다. 총칼로 권력을 찬탈하고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하며 부정축제를 일삼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전직들과 호의호식하던 분들의 보수 정당의 간판을 달고 정치를 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네, 어제 하루는 이제 논평을 내는 건 자제했던 민주당이 총공세에 나선 모양새입니다.